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청 정책기획과와 민주시민교육과가 공동 주최하는 제2회 온라인 공동교육정책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민주시민교육과장 이종원입니다. 오늘 포럼의 주제는 미래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답을 찾다 입니다. 오늘 포럼이 인천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통해서 미래 시민교육의 해법을 찾을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받으신 분들은 온라인 청중들께 인사를 간단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발제를 해주실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 패널이신 현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백원 교수이자 전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장이신 정우탁 원장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전 원장 정우탁입니다. 네, 정우탁 원장님께서는 워낙 다양한 직함을 갖고 계신데요. 오늘 토론회에서는 그냥 원장님으로 호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분은 동아시아 시민교육 현장 교사인 인천 동막초등학교 이경미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인천 동막초등학교 교사 이경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교육감님의 오른쪽에 앉아 계신 분은 검암중학교 유진원 선생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검암중학교 교사 류진원입니다. 옆에 계신 분은 동아시아 시민학교인 인천 산곡 남초등학교 김주경 학부모님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 산곡 남초 학부모 김주경입니다. 네, 오늘 포럼을 위해서 바쁜 일정 중에도 참석해 주신 발제자 그리고 토론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포럼은 앞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 교육감이신 도성훈 교육감님의 발제를 듣고 네 분으로부터 발제에 대한 생각과 질문을 들으면서 발제자와 토론자 그리고 토론자와 토론자 간의 상호 토론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시청하고 계신 분들은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에게도 할 수 있습니다. 채팅창에 질문을 남기실 때에는 누구에게 하는 질문인지를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도성훈 교육감님께 질문 드립니다. 또는 학부모님께 질문 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채팅창에 질문을 기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서 몇 가지 질문을 골라서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 자료집은 지금 현재 화면으로 안내되는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인천광역시 도성훈 교육감님께서 미래 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발제를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 교육감 도성훈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벌써 8개월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서 K방역이라고 하는 그런 국격을 높이는데 함께 해주신 우리 모든 시민들께 그리고 의료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막기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고 선별 진료소까지 도보로 이동한 시민, 또 사재기가 없었던 사회 분위기를 보면서 우리 성숙한 시민의식의 힘을 느낄 수 있었고요. 또한 반면에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동선을 숨겨서 지역사회에 감염 확산을 일으킨 시민, 또 지하철에서 마스크를 써달라고 요구하는 시민들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며 난동을 부리는 시민도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려스러웠던 점은 타인에 대한 경계심이 높아지고 또 차별과 혐오가 강해지면서 공동체를 위협하고 있는 면도 드러났습니다. 지금은 위기의 시대를 넘어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는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시민교육은 시대 상황을 반영해 왔습니다. 산업화 과정에서는 공민이나 근로자가, 그리고 민주화 과정에서는 반독재 민주화를 위한 저항적 시민이 요구되었고요. 오늘날의 시민교육은 국가의 이념과 가치를 넘어서 지역사회와 지구촌동을 아우르는 다양한 공동체 속에서 인권, 자유, 평등, 연대 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같은 국민보다도 같은 인간이라는 인류의 중요성에 대한 성찰, 그리고 지구촌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연대와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공통의 자질을 기르는 것, 그리고 시대적 상황이라는 특수성을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가 시민교육에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은 어떤 시대이며 이러한 시대에 적합한 시민성 함양을 위해 어떠한 교육을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것이겠죠.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는 우리 삶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세계화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선진국들이 국가 장벽을 높이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각자 도생하거나 극단적으로 경쟁하는 모습도 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화가 주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코로나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는 현상입니다. 세계화의 쇠퇴는 개발도상국들에게 가해진 피해를 사람들이 인식한 데서뿐만 아니라 세계 무역체계의 불공정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계화의 쇠퇴 이후 세계의 거버넌스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까? 미국의 외교안보 전문지인 포린 폴리시는 세계화는 2008년에 금융위기 직전에 정점을 찍고 쇠퇴기에 접어들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기존과 달리 새롭고 더 제한적인 형태의 세계화로 나아가는 변화가 더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전 세계는 아시아, 특히 동아시아를 주목해 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 경제의 중심축이 동아시아로 이동하고 있고, 동아시아는 세계 GDP 87조 달러 가운데 28.6%인 25조 달러를 차지합니다. 세계은행에서는 동아시아가 세계 경제 성장률의 약 40%를 책임지는 등 주요 동력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고요. 동아시아는 전 세계 77억 1,500만 명 인구 중에서 29.3%인 22억 8,500만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탄탄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인구가 살고 있는 세계 최대의 시장입니다. 또한 유구한 역사를 지닌 문명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동아시아의 세계적인 영향력은 문화, 사회, 정치 분야로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아시아와 우리는 운명 공동체를 할 정도로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2019년 우리나라 교역 순위를 보면 1위가 중국 2,434억 달러, 2위가 아세안, 홍콩, 대만 2,163억 달러, 3위가 미국 1,352억 달러, 4위가 일본 760억 달러입니다. 한국과 중일러 아시아 간 상호 방문자 수는 3,2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미 동아시아는 현실입니다.
동아시아 시장은 우리나라 수출품의 50% 이상이 소화되고 있는 거대한 시장입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4만 달러 이상의 국민소득을 누리기 위해서는 시장 기반을 확고히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전체를 하나의 시장으로 만들어 내수 시장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생존과도 직결된 문제이고요. 현 정부에서도 한국과 동북아 간 협력을 비롯해 러시아, 몽골, 중앙아시아를 연결해 동북아 평화와 경제적 확대를 모색하는 신북방 정책, 그리고 한국과 아세안 지역의 미래 공동체를 형성하는 신남방 정책 등을 통해 국가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상품 노동자, 금융 등과 같은 경제적 측면은 물론 대중문화, 음식 등과 같은 문화적 측면, 대기오염, 원전 오염수와 같은 환경적 측면, 어느 한 국가나 지역의 행위, 문화요소, 환경적 변화 등이 동아시아의 다른 국가나 지역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동아시아는 더욱더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강하게 띌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인가? 현재 우리나라는 환경오염 저성장으로 인한 일자리 부족, 저출산 고령화, 빈부격차 심화, 정치사회적 갈등, 학벌주의, 입시와 경쟁 중심 교육,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내 이슈 중심의 시민교육만으로 충분할 수도 있지만 왜 동아시아 시민교육일까?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동아시아에서 함께 풀어야 할 공동의 문제에 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리적,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지만 과제도 많습니다. 과거사 문제, 영토 영유권 문제, 무역 분쟁, 미세먼지 같은 환경 분쟁, 이런 것들이 다 거기에 해당되고요. 어느 한 나라의 국민을 양성하는 교육이라면 자국 관점에서 문제에 대한 원인과 해법을 제시하겠지만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문제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국의 관점이나 이익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동아시아를 무대로 살아가는 시민의 관점에서 공동의 문제에 대한 합리적 대응이 가능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운명 공동체적 성격이 강해지는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동아시아 국가들 간에 경제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고 공동의 문제에 대응하는 것 모두가 평화와 공존, 번영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기 위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자국 관점에서만 동아시아를 바라보게 되면 협력과 갈등 해결은 요원해질 것입니다. 이미 동아시아는 우리 삶의 주무대이며 우리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해질 것이고 대한민국 시민인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형성을 위한 교육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동아시아 전문가가 향후 미래사회를 리드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한 교육적 대비가 필요합니다. 동아시아는 이미 세계 3대 경제권 중에 하나이고 앞으로 미래는 동아시아 중심으로 재편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제 동아시아에 대해 알지 못하고 동아시아 국가들과 공동체적 관계를 만들어가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아시아의 중요성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 수준은 낮았고 교육적 대비 역시 매우 미흡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동아시아의 언어, 문화 다양성, 발전 가능성 등에 교육해야 합니다. 지난주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제1부시장과 화상으로 처음 회의를 하는데 이미 블라디보스톡에서는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또 우리 한국어까지 교육하는 학교가 있음을 말하면서 우리가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동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 이웃이 아니라 가까운 이웃, 갈등의 동아시아가 아닌 협력과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가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란 무엇이냐?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동아시아 지역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고 세계 시민으로서 동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고 동아시아의 공존과 번영에 이바지하는 시민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교육입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세계 시민 교육에서 추구하는 보편적 자질과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념 정의에서 알 수 있듯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의 일환이고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같은 인류라는 소속감, 다양성 존중, 정의평등, 존엄 존중 같은 보편적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 세계적 문제 해결 방안 모색 및 참여와 같은 세계 시민성 함양을 목표로 하고 그 세계 시민성을 동아시아 지역에 적용한 것입니다. 세계 시민성이라는 보편적 가치에 동아시아에 대한 이해와 정체성 함양을 위한 교육의 특수성을 덧붙였습니다. 왜 인천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는가? 인천은 대한민국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추진하기에 최적지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천은 과거부터 한반도의 관문을 여는 항구도시였고 각국의 문화와 문물이 들어오는 관문도시였습니다. 현재는 인천국제공항과 항구를 통해서 하늘길과 바닷길이 만나는 국제교류의 중심지입니다. 국가 정책 측면에서도 정부의 서해안, 환서해 경제벨트와 접경 지역 벨트가 교차하는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추진의 핵심 도시이기도 합니다. 또한 영종 강화 평화도로, 인천 남포 천진항로를 선제적으로 준비하는 평화도시, 그리고 11개 산업단지를 보유하고 있는 융합형 미래 산업도시입니다. 인천은 창조성, 다양성, 포용성, 개방성의 가치, 그리고 동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뻗어나갈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올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인천에서 최초로 시작되었습니다. 핵심 축은 세계 시민성과 동아시아 시민 역량 함양에 있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야 하기에 많은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2018년 10월 교육정책개발협의회를 시작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 정책 및 교육과정 개발 연구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종합계획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경로를 지나왔습니다. 새로운 정책이기 때문에 일괄 적용하는 대신 시범학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20개 초중학교에서 운영 중에 있고 22년까지 60교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내실화를 기하기 위해 올해도 다국어 교육 성취 기준, 또 동아시아 진로교육 모델 등 개발하고 있고 중국, 베트남, 러시아 주요 도시 교육청과 기관 협약을 통한 교류도 논의 중에 있습니다. 미국 예일대 폴 케네디 역사학 교수는 지난 18, 19세기가 영국의 시대인 팍스 브리테니커 시대, 그 후 100년간의 역사는 팍스 아메리카나 시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아시아 태평양의 시대, 팍스 아시아나가 올 것이며 그 중심 국가는 중국, 일본이 아닌 대한민국이라고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가슴 벅찬 말이지만 팍스가 추구하는 평화는 패권을 통한 평화를 뜻하기에 우리가 추구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과는 차이가 큽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추구하는 평화와 공존은 일국 중심, 동아시아 중심 패권에 의한 평화가 아니라 다자주의, 전쟁보다는 외교가 중심이 되는 평화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의 아시아 연대론이나 유럽적 보편주의와는 다른 것입니다. 동아시아 시민은 자국 관점이나 이익과 함께 동아시아적 관점도 동시에 고려하는 조화를 추구합니다. 우리 것과 동아시아에 대한 조화이고요. 귄터 루터 독일 본대학 정치사역 교수는 밖에 대한 개방과 관용은 내면적인 자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우리 것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남의 것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남의 것에 쉽게 동화되어 버린다는 의미입니다. 과거 청나라를 세운 만주족이 언어와 문화를 잃어버린 데 반해
이스라엘 민족은 왕국이 멸망한 후 2000년이 지났지만 민족 정체성을 유지했기 때문에 다시 나라를 세웠습니다. 이런 예에서 우리 것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정체성을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천이 추구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도 우리 것 바로 알기부터 시작합니다. 인천 바로 알기,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 기행 등이 그것입니다. 이 중에서 역사 바로 알기는 인천의 역사, 문화, 인물 등에 대한 고찰과 탐방을 통해 향토 애호의식과 인천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세계 속 한국사 바로 알리기는 근현대사의 주요 역사적 사실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 러시아로 번역해서 유튜브나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전파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동아시아 역사기행은 관내 고등학생들이 방학을 이용해서 고구려와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탐방을 통해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올바른 지식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진행이 됐다가 금년에 코로나로 멈춰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갖춰야 할 역량은 지식, 기능, 가치와 태도 영역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지식에서는 동아시아에 대한 지식, 인권, 사회정의, 평등, 다양성 등 보편적 가치에 대한 인식, 동아시아 상호협력 등이 있고요. 기능 영역에서는 비판적 사고, 협력과 갈등 해결, 의사소통 능력, 책임감 있는 행동 등이 있고, 가치와 태도 영역에서는 자아정체성과 자아존중감, 관용, 동아시아 지속발전에 대한 실천 등이 주요 요소입니다. 동아시아 이해교육은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 정치, 사회 측면에서의 상호관계나 역사와 문화, 환경 갈등, 인권, 경제적 불평등을 내용으로 합니다. 교과나 창치 시간을 활용해서 연간 최소 17차시 이상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코로나로 10차시로 축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국어 교육은 동아시아 국가 중에 우리와 교류가 가장 빈번해서 많이 사용하는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베트남어를 학교가 선택해서 교육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아시아 진로교육은 동아시아 관련 진로 선택을 돕기 위해 교실 수업, 외부 특강 및 체험 등의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올해는 동아시아 진로교육의 일환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 중심으로 대학 진학을 위한 프로그램과 직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제교류는 실천과 참여 역량 함양이 주요 목표입니다. 아이들은 국제교류를 통해서 교실에서 간접 경험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삶을 실천으로 이어갈 것이고요. 대표적인 사업으로 동아시아 평화 캠프가 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 러시아, 베트남 학생들이 한 곳에 모여 동아시아가 처한 문제가 무엇이고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탐색하고 토론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11월 중에 온라인으로라도 실시하고자 블라디보스톡 제1부시장한테 제안을 했는데 흔쾌히 같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소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이 필수 불가결합니다. 동아시아 관련 진학교육 및 직업교육, 이해교육, 다국어 교육 등을 위해서는 지역대학과 지방자치단체, 지역기업 등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이론적 실천적 지식의 범위를 확장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연구소나 국제교류 관련 단체와의 협력 네트워크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 교육청 단독만으로는 운영을 기대하기는 어렵고요. 협력적 지원 체계가 원활히 작동해야만 할 것입니다. 리서치 전문기업인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가 2018년 실시한 우리나라 주변 외교국 외교관계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우리 국민의 비호감도 1위는 일본 62.4%, 2위는 중국 58.3%로 나타났습니다. 한 아세안 센터에서 2017년 실시한 한국과 아세안 청년의 상호 인식조사에 따르면 아세안 국가에 대한 우리나라 청년들의 인식은
더위, 개발도상국, 휴양지, 관광, 여행 등의 키워드와 함께 가난, 후진국, 빈곤, 외국인 노동자, 노동 등의 부정적 인식의 답변이 많이 나왔습니다. 역사, 영토, 환경 문제 등으로 인해 주변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했습니다. 이제 이런 인식을 바꾸고 상황을 개선해 가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지만 변화의 바람은 교육이 먼저 일으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어떤 시민으로 자라도록 교육할 것인가 라는 질문은 우리는 미래를 어떤 세상으로 만들어 갈 것인가와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얼룩지고 굴곡진 동아시아라는 무대에 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 베트남 아이들 모두 동아시아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보다 균형 잡힌 시각으로 소통하며 존중과 협력을 통해 평화와 공존의 동아시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부터 희망의 씨앗을 뿌려가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결국 실패를 준비하는 것일 수밖에 없음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교육감님께서 코로나가 일깨운 미래 시민교육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상황과 연결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인천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하는지,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방향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이제 교육감님 발제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은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일방적으로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발제자와 토론자, 토론자와 토론자가 유기적으로 상호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국내 세계 시민교육 학자분들 중에 최고 권위자라고 할 수 있는 정우탁 원장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의 4대와 5대 원장으로 재직하시면서 세계 시민교육을 2015 세계교육포럼의 인천선언문,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그리고 유네스코의 교육 2030에 반영하는 데 크게 기여하셨습니다. 오늘 인천형 세계 시민교육이라고 할 수 있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발전을 위해 지혜를 나눠주시리라 기대합니다. 정우탁 원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정우탁입니다. 우리 그 교육감님 앞에 발제 들으면서 정말 저도 많은 생각도 들고 감탄도 하게 되는데요. 인천광역시 교육청이 2020년부터 과감하게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들고 나온 것을 저는 정말 시적절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도전적인 아주 이런 적극적인 용감한 이런 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세계 시민교육은 인천과 떼야 뗄 수 없는 그런 운명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2015년 유네스코 세계교육포럼이 인천에서 개최되었고요. 그 선언을 공식적으로 담은 선언 이름이 인천선언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자주 못 들으시겠지만은 저는 2015년 이후에 유네스코 회의에 참석할 때마다 인천이란 단어를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세계 시민교육 하면 인천선언으로 이렇게 전 세계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2020년에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가지고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세계 시민교육하고 이렇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정말 이건 운명적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제가 굉장히 진일보했다 이렇게 느끼는 것은 우리 국내에서 대부분 시도교육청에서 세계시민교육 그 자체를 받아들이는데요. 인천시 교육청에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란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일을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건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보는데요. 유네스코가 2018년에 이미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용어가 너무 조금 현지에서 받아들이기에 조금 거리가 있으니까 Taking It Local이라는 책을 저술해서 세계 시민교육을 각국의 문화권 이 문명권 내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철학 가치관으로 잘 소화 이해해서 추진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건대 우리 국내에서는 인천시 교육청이 제일 처음 이런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그러니까 세계 시민교육에서 좀 더 진일보해서 인천시에 딱 맞는 현지형 시민교육을 구상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받아들여서 너무 의미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인천교육정책연구소가 주관이 되어가지고 경영교대, 인천대학교, 또 우리 인천에 있는 세계시민교육 관련된 교사님 여러분들이 참여하신 것은 현지에 있는 전문성 인력을 활용한 정말 제대로 된 프로젝트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 좀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좋은 시도가 뭐 일회성이나 이벤트로 이렇게 짧게 끝나지 않고 좀 지속성을 가지고 추진되어 가지고 정말 좀 결실을 맺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유럽의 경우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장 모네라는 사람이 나와서 유럽 공동체를 만들고 유럽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오늘날의 유럽연합의 탄생의 그 길을 깔았습니다. 유럽에는 에라스무스, 호메니우스 등 많은 교육 프로그램들이 있어가지고 유럽 젊은이들이 유럽 공동시민이다 하는 이런 아이덴티티를 가지게 했는데요. 저는 인천시 교육청에서 주도해가지고 일본과 중국과 블라디보스톡 그리고 베트남 다 넣어서 동아시아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키워나가는 것, 이 일은 꼭 해볼 만한 아주 야심적인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 말씀하신 여러 가지 제안들 중에서 뭐 마을 공동체, 인천 바로 알기, 우리 것 바로 알기 이 말씀하셨는데, 그게 덧붙여서 저는 인천 같으면 인천 교육에서 이런 것 하면 학생들이 정말 좋겠다 하는 거 한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은 제물포 조약으로 우리 역사에 이름을 남기고 있죠. 비극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 아주 우리 개항의 어떤 큰 그 근거였기도 합니다. 이 제국주의와 식민지라는 경험은 동아시아 베트남이나 이 홍콩이나 마카오, 상하이, 마닐라 대부분 가지고 있는 공통의 경험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면 이런 도시들에서 그 도시의 개항지, 제국주의 시대의 개항지로서의 역사 경험 이런 걸 정리조사해서 학생들끼리 온라인으로 같이 수업을 한다고 하면 공감대도 형성되고 역사 수업도 자기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좀 글로벌하게 이해가 된다. 역사적으로도 연계가 되고 지역적으로도 연계가 되면서 굉장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것 바로 알기, 인천 바로 알기 플러스 해가지고 이런 역사 속에서 혹은 우리 동아시아 지역 공동 내에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수업을 같이 하면 나중에 동아시아 공동의 아이덴티티를 만들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요. 굉장히 현대적인 것으로서는 공항을 가지고 있는 도시죠. 인천국제공항. 상하이도 마찬가지고요. 오사카, 베이징, 홍콩, 하노이 이런 도시들 간에 국제공항을 가지고서 충분히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굉장히 그 공항이란 게 주는 어떤 의미도 있고 엑사이팅한 면들이 있죠. 그걸 수업에 반영시키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인천이 계속 이 프로젝트를 해나가면 지속만 하기만 하면 아주 잠재성이 크다. 그 중에 하나는 남북한 문제 지금 해서 인천 이북으로는 좀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문제가 풀리기만 하면 거의 폭발적으로 이런 그 영향력이라고 할까요? 그 의미가 커진다. 그래서 좀 길게 끌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걸 꼭 제가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육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코로나 와중에도 좀 온라인으로도 좀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데요. 저는 전적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블라디보스톡이든 요코하마든 중국에 있는 어떤 도시든 베트남의 하노이든 이렇게 넣어가지고 좀 다자 온라인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다. 아마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본인들의 인생에서는 굉장히 큰 경험을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되고요. 나중에 상황이 좋아졌을 때는 굉장히 좀 더 심화된 지식과 인식을 가지고서 서로 교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중단하지 말고 금년 말이든 내년이든 온라인 수업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업이 제가 보건대는 인천시 교육청의 사업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마 이게 연결되어서 이게 지금 유네스코 넘어서 유엔의 SDG 목표에 들어가 있죠, 그죠? 2030년까지 전 세계 그 유엔 회원국들이 달성해야 될 목표이기 때문에 인천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그 생각이 됩니다. 끝으로 굉장히 좋은 이런 아이디어, 추진력 이렇게 보여주셨는데요. 제가 이 질문을 드릴 때만 해도 동북아 국제관계가 너무 암울해가지고 제 원래 질문은 중국과 한국과 일본 간의 이 갈등 속에서 과연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끌고 가는 게 가능하겠는가, 좀 난망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을 던졌었는데요. 정말 그 역사는 정말 빨리 변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면서 보니까 지금 한일 관계도 조금씩의 변화의 그 느낌이 온다, 그런 느낌이 제가 받고 있는데요. 일본의 그 사이에 일본의 수상도 바뀌면서 일본에서가 새로운 수상도 우리나라 한일 관계도 조금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보이고요. 동북아에서 조금 숨통이 열린다, 이런 점에서는 저는 전통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거는 모두 정치인에게 맡겨놓고 이런 정치하는 분들이 풀면 그 다음에 교육이 따라가는 이런 종속 변수였는데 이번에는 우리 도승훈 교육감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동북아 교육 공동체, 어제 아마 방역 공동체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방역 공동체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거겠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이런 네트워크는 동북아 교육 공동체라고 그럴까요? 온라인을 통한 이런 수업부터 시작해서 이런 시민의식에 관한 논의, 저는 논쟁을 해도 관계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서로 일본과 한국 간에, 일본과 뭐 한국, 중국 간에 이런 조금 민감한 이슈를 가지고서 서로 얘기를 하면서 같이 의견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것, 이거는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왕 시작한 우리 인천시 교육청의 적극적인 이 프로젝트가 보다 더 가감하게 동북아시아에서 한중일 교육 공동체를 마련하는 그와 같은 프로젝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전 토론을 이 정도로 마치려고 합니다. 어쨌든 제 질문은 우리 교육감님이 발제를 하셨으니까 교육감님께 좀 더 적극적으로 동북아 문제를 풀기 위한 교육 공동체 형성을 위한 주도권을 좀 행사하실 의향이 없으신지 그걸 물으면서 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원장님. 바로 교육감님께 질문을 하셨으니까 교육감님께 조금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정우탁 원장님께서 굉장히 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또 좋은 제안을 주셨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구체적인 그런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그런 하늘길이라든가 바닷길이라든가 또는 남북관계 이런 부분들과 연관을 해서 삶에 밀착한 동아시아와의 어떤 관계들 그걸 매개로 한 교육 이런 것들이 가능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적극적인 말씀을 해주시고 또 동아시아에 대한 한중일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정체성 얘기를 제가 여기다 쓰긴 했는데요. 사실 그 정체성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있었던 것에 대한 것을 의미하는 그런 과거 지향적인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쓰면서도 이 부분이 정말 우리 동아시아의 정체성이라는 말로 써야 될 것인가 이런 고민도 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이 나는 누구냐 그리고 어떤 적성과 소질을 갖고 있는지 그런 것을 도와주면서 나를 떠나서 이제 우리라고 하는 개념에서 이 중국과 일본은 불가역적인 이웃 관계예요. 내가 싫으니까 이사 가고 싶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사 갈 수가 없어요. 좋으나 싫으나 그냥 평생 붙어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가역적인 그런 이웃 관계인데 이런 그 중국과 일본뿐만 아니라 러시아 그리고 베트남 그리고 요새는 아세안 10개국 그리고 더 나가서 인도 여기까지가 이제 전부 이렇게 우리 아시아 지역인데 일단은 이 동북아시아부터 출발이 된 거죠. 동북아시아의 한중일이 가장 이제 중심이 됐던 그런 문제의식이었었는데 이제 아시아 전체가 사실은 성장하면서 분열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서로 싸우기도 하고 이런 관계들이 있었는데 앞으로 가면서 점점 아시아가 EU처럼 앞으로 10년 내에 AU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전망이 있을 정도로 지금 아시아의 그 역할이라든가 또는 세계 시장에서의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커져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 속에서 과연 20세기를 지배했던 근대주의라든가 또는 소련형 사회주의 또는 뭐 서구주의 이런 것들이 주로 20세기를 우리를 지배했던 그런 원리들이었었는데 21세기에서도 과연 그런 것들이 가능하냐. 이미 그런 것들은 20세기에 지나간 것이 됐다. 그러면 21세기의 세계적인 어떤 지도 원리는 무엇이 돼야 될 것이냐. 그렇게 보면 이제는 그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대안을 만들어 가야 될 의무가 이제 주어진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금 그 동아시아에 대한 우리 관점이라든가 또는 동아시아에서의 역할이라든가 또는 교육적 준비 이런 것들이 시작돼야 될 그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좀 전에 우리 일본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이제 새로 스가 총리께서 이제 총리가 되셨는데 상당히 지금까지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다른 분들은 이렇게 세습 정치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총리를 해왔었는데 이 스가 총리는 1세대 총리다. 스스로가 그동안 오랫동안 정치 역정 속에서 그런 역량들을 만들어서 지금 이제 총리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 관계에 있어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우리 인천이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열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좋은 여건이 형성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저보다도 학교 현장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우리 아이들을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연관해서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지속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선생님들께 각별하게 당부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감사합니다. 원장님께서는 이제 아시아 공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온라인 논쟁 수업 등도 제안을 하셨고, 또 아시아 지역에서의 공동체성이나 또 정체성 이런 부분에 대한 또 질문도 해 주셨고, 교육감님께서 폭넓게 답변을 참 잘 해주셨습니다. 여전히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는 국제정치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속 가능한 그러한 교육을 잘 준비하고 이렇게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런 교육감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정우타 원장님, 교육감님 질문과 토론으로 논의를 풍성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인천 동막초등학교 이경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경미 선생님께서는 2019년 세계시민교육 시도 선도교사, 2020년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인천 대표교사로 활동하면서 작년도에 동아시아 시민교육 성취 기준을 개발하는 데 참여하셨고, 금년에도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재 집필 작업에 함께 하고 계십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수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성취 기준과 교재를 만들고 계신 이경미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동막초등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 이경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동아시아 시민교육 교재 개발교사 관점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2019년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성취기준 연구에 처음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보다는 크면서 세계 전체보다는 작은 그 중간 단계의 시민성을 발휘할 수 있는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시민성 교육이 정말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 학생들이 등교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학교 현장에서 특정 인종과 나라가 차별받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선생님들과 코로나19 극복과 평화와 공존의 아시아 만들기 워크북을 제작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라는 사건으로 대두된 경제 불평등, 인종주의와 배타주의, 차별과 혐오 등의 사회 문제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새롭게 생긴 현상들이 아니라 어쩌면 이전부터 있었던 우리 사회의 문제들이 코로나19를 계기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아닐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제가 근무하는 인천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시작한다는 것은 매우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아시아 시민교육 시범학교가 아닌 일반 학교에서는 아직도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어떻게 운영을 해야 할지, 교과와는 어떻게 연계할 수 있을지, 또 이미 너무도 많은 범교과 학습 주제와 어떤 식으로 연계하여 운영을 할지에 대한 걱정과 고민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포럼을 통해서 이런 학교 현장의 고민이 조금이라도 해소되길 바랍니다. 이미 시작된 인천형 미래교육 동아시아 교육의 다문화 가정 확대에 따른 미래교육으로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다문화 학생 수는 2010년 31,788명에서 2019년에서는 10만 명이 넘게 증가한 13만 7,225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중앙다문화교육센터에서 제공하는 각 시도별 다문화 학생 현황을 보면 인천은 경기, 서울에 이어서 7번째 많은 다문화 학생이 학생을 다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국내 출생이나 중도 입국이 아닌 외국인 가정의 다문화 학생은 경기, 서울에 이어서 3번째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고, 전국의 다문화 학생 중 76%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냈습니다. 2018년도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인천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국적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대만, 우즈베키스탄, 몽골, 태국, 인도네시아 등의 순으로 보고되어서 초등학교에서의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 시대적 요구와 그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이었던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이제는 한 반에 한두 명씩 늘어나고 있으며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지역사회의 이웃, 내가 자주 가는 식당이나 가게에서 학생들은 원적국이 동아시아 국가인 외국인이나 다문화 가정 또래 친구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인천은 Always 인천이라는 인천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이 브랜드처럼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연결하는 인천국제공항, 인천항이 있어서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오기 위해서 제일 먼저 방문하게 되는 지역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서 앞으로 더 많은 이주민, 난민, 외국인, 탈북민들이 인천을 삶의 터전으로 삼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동아시아 시민들과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학생들의 삶과 동떨어진 미래교육이 아닌 학생들의 지금과 여기와 관련된 교육, 그리고 앞으로 맞이할 미래의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역량을 키워주는 교육으로서의 동아시아 이해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저는 찬성합니다.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의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계시민교육의 슬로건은 Think Globally, Act Locally입니다. 즉, 세계시민성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지역의 특수성에 맞게 시민교육을 실천하는 것인데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은 그동안 어떤 모습을 띄었을까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타 지역의 세계시민교육과 유사한 형태로 이루어진 것 같았습니다. 인천이라는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 역사, 구성원 등이 가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한 채 세계라는 넓은 무대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교 현장에서는, 특히 초등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에게 보편적인 가치를 Think Globally로 지도를 하였지만 아이들이 이해한 세계시민성이란 개념이 실제 자신들과 연결되었다는 공감을 얻지 못해서 Act Locally가 일회성의 실천으로 이어지는 아쉬운 상황들이 많았습니다. 따라서 세계시민교육의 가치와 태도를 기반으로 하여 학생들의 삶과 연결된 나의 고장 인천과 나의 이웃들의 원적국이자 인천과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실천하고자 하는 인천형 세계시민교육으로서의 동아시아 교육에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형 세계시민교육을 통해 세계적, 더 나아가 지구적 차원의 시민교육의 토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장에서 우려하고 있는 고민처럼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또 하나의 학교의 새로운 할 일로 오해받지 않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는 다양한 운영 방식에 대한 안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예를 들면 기존에 분절적이고 산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세계시민교육, 다문화교육, 인권교육, 마을교육 공동체, 인천사랑교육, 통일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교육 등을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묶어서 수업을 한다면 각 범교과 학습 주제의 특성은 보존하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는 큰 주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시민교육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제가 연구진들과 집필하고 있는 교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동아시아의 운명 공동체적 특성으로 인해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시민을 양성하는 교육을 의미합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통해 동아시아 시민은 때로는 자국의 관점을 넘어서 세계적인 관점으로 동아시아의 갈등이나 문제 상황을 바라보면서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하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초국가적 관점에서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고 협력과 상호 발전을 통해 동아시아의 성장과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으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의 평화와 협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시민 양성으로의 교육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학교급별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맞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과정 운영이 필요할 것이고요.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필요한 영역을 다음에 6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국가 간 상호관계, 두 번째는 역사와 변화, 세 번째는 환경과 문화, 네 번째는 갈등과 협력, 다섯 번째는 사회 문제와 대응, 마지막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과 참여입니다.
영역별 내용은 나선형의 형태로 상위 학교급으로 올라갈수록 교육 내용이 확장 심화되어 위계성과 계열성을 갖고 진행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초등 수준에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학교에서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아시아 국가 수준을 중심으로, 고등학교에서는 세계 속의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특정 학년이나 특정 교과에 집중적으로 실시되기보다는 기존의 세계 시민교육이 그러했던 것처럼 학년 수준과 교과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재구성을 통해 모든 학년에서 다양한 교과를 통해서 지도되어야 합니다. 초등의 경우에는 5, 6학년이 되어서야 사회과에서 동아시아와 관련된 지리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학습 요소를 다룰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세계 시민교육의 보편적 가치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동아시아에 대한 사회적 지식적인 이해를 포함하지 않고도 지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 2학년 군에서는 통합교과에 제시된 문화 다양성에 대한 학습에서 동아시아 국가에 대한 내용을 지도할 수 있을 것이며 3, 4학년 군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 전반에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사회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동아시아 속에서의 인천의 위상과 가치에 대해서 학습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창의적 체험활동에서도 다양한 범교과 학습 주제를 통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연결하여 지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학교 현장에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시행착오와 고민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따라서 교과 통합을 통한 프로젝트 학습, 창의적 체험학습과 교과를 통합한 프로젝트 학습, 동아시아 시민교육 동아리 운영, 학교 행사와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융합 등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사례와 노하우를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는 아카이브를 만들어 각 학교의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저는 시민교육 전문가 정우탁 원장님께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 이야기를 할 때 용어의 유사성으로 인해서 현장에서는 혼란이 좀 있습니다. 다 똑같은 거 아니냐, 그게 그거 아니냐라는 말도 듣기도 하고요. 또 어떤 교사분들께서는 민주시민이 가장 상위 개념이다. 또 어떤 분들께서는 세계 시민이 가장 상위 개념이다. 라고 의견이 아주 분분하신데요.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시민교육과의 관계를 어떻게 연결지어서 설명하면 좋을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원장님, 예, 질문에 답변해 주시죠. 예,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저도 제일 난처한 질문이 이 이름에 관한 질문이고요. 제가 또 아주 이런 모든 걸 만든 사람은 아니지만 관련된 한 사람으로서 좀 선생님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너무 똑같은 내용의 다른 용어를 많이 만들어내 가지고 혼란을 주고 있는 것,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저도 좀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말씀드리면 형용사가 없는 게 가장 간단하죠, 그죠? 시민교육하면 다 포괄하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나 좀 더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용어를 만들고 싶으니까 그 앞에다가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붙였는데요. 민주시민교육은 아무래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아젠다 선생님들께서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민주주의. 그런데 또 이걸 들고 국제사회에 나가면 조금 제가 그런 용어를 쓸 수가 없습니다.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이렇게 하면 이게 중복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좀 공부를 해보니까 시민이란 것은 민주주의 하에서만 가능한 거고요. 제가 중국 가서 세계 시민교육 하면 시민이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전구 공민교육, 이게 중국 유학생들도 대부분 수업 받을 때 공민이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시민이란 개념이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없으면 시민이 없고,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있으면 시민이 있고, 그러니까 민주주의와 시민 두 번 쓰는 거는 강조해서 좋긴 하긴 한데 사실은 우리 대한민국의 필요성에서 만들어진 거고요. 그냥 시민교육해도 아무 문제 없고
우리가 하고 싶으니까 민주시민교육 해도 별 차이가 없다. 그래서 저는 민주시민교육과 시민교육엔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세계 시민교육은 조금 일국 차원을 넘어선 거죠. 전 세계적으로 빈부격차의 차별 이런 게 있으니까 유엔에서 유네스코에서 이 할 때 한 국가 내에서 시민교육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시민교육이 확산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이제 전 세계를 전 지구를 염두에 두고 세계 시민교육을 만들었고 지금 SDG 목표에 들어가 있고 2030년까지 달성해야 될 목표로 잡혀 있으니까 어차피 국제사회에서는 세계 시민교육이라는 용어는 2030년까지는 필히 쓸 거고요. 우리 국내에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정부에서 법도 만들고 한다고 그러니까 민주시민교육이 쓰일 건데 저는 시민교육이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우리 민주시민교육 과장님도 계시지만은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다 하시는 게 분절적으로 하시지 마시고 다 포괄해서 하시는 게 맞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시민교육, 민주시민교육, 세계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 이 중간 다리로서 잘 이해할 수 있는 동아시아 시민교육 전혀 모순 없고 같이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하시면서 또 인천시 교육청의 자료개발 연구에 또 직접 참여하시면서 여러 가지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 제안도 해주시고 또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유사한 용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또 원장님께서 친절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토론의 열기가 점점 더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면 유튜브를 통해서 지금 현재 시청하고 계신 분들도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발제자뿐만 아니라 토론자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거맘중학교 유진원 선생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진원 선생님께서는 2016년 교육부 세계시민교육 중앙선도교사 회장, 2018년부터 19년까지 간제울중학교 세계시민교육 선도학교 운영을 담당하셨고 금년에는 거맘중학교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담당자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학교 현장 안착을 위해서 애쓰고 계십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학생들과 호흡하면서 동아시아 시민으로서의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계신 유진원 선생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건맘중학교 교사 유진원입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담당 교사로서 그동안 고민하던 내용을 이렇게 소중한 자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발제해 주시고 토론해 주신 많은 분들의 좋은 의견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자세한 저의 의견은 토론문의 원고로 대신하고 제한된 시간 내에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제가 학교 현장에서 느끼는 어려움과 극복해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둘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향후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제언을 하고 싶습니다. 교육감님 발제문을 통해서 코로나19로 인해서 위협받는 위기 시대 속에서 우리가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가기 위해서 인천의 학생들과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인천교육청의 비전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주변 외교국의 외교관계 관련 인식 조사를 보고 우리가 비호감 1위로 일본을 꼽고 2위로 중국을 꼽았다는 의견을 보면서 우리 인천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그냥 장밋빛 환상으로 만들어진 그런 교육 정책이 아니구나. 우리가 헤쳐나가야 할 갈등과 편견, 이런 현실을 직시한 가운데서 탄생한 미래지향적인 교육 정책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가장 어려운 점은 동아시아 정체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입니다. 사실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동안은 학생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사실 교사, 학부모, 지역사회,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동아시아에 대한 정서적 반감이
학교에서 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될 미래에서는 우리 성인들이 가지고 있는 정서적인 반감을 뛰어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중국이나 일본과 같은 비호감 국가와 공동체로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반감이 제가 학교에서 아이들과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하는데 가장 큰 어려움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것은 이런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인 동시에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 가장 필요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이 저를 항상 고민하게 합니다. 그리고 특히 교사의 정치적인 입장에 대해서 매우 예민하고 조심스러운 우리나라의 교육 분위기에서 본질을 회피하면서 수박 겉핥기식의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한다는 것은 제가 고민하고 극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둘째는 인천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의 문제입니다. 사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세계 시민교육과 어떤 차이점이 있냐고 질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제가 받아들이기로는 하나의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니라 인천형 교육 과정으로 나아가는 한 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획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국가 수준의 교육 과정에서 벗어나서 우리 교육의 자치를 좀 더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 인천이 가지고 있는 교육 과정을 안착시키는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천에서 자라고 배우는 아이들이 그들의 삶을 담아낼 그릇이 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사와 많은 지역사회가 인천형 교육과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을 높이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인천형 교육과정의 자율적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거의 1학기 동안은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많이 어그러졌다고 저는 절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항상 어려움이 남겨주는 것은 많은 고민과 교훈이라는 것도 느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교육에 많은 제약을 받았지만 제가 이번 기회에 향후 동아시아 교육이 나가야 될 방향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게 된 소중한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첫째, 저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생태 중심적 사고 전환을 위한 동아시아 시민성 함양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울리 백은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라는 책에서 요즘 사람들은 정당이 아닌 그들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된 새로운 지점에서 정치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 사회는 그 어떤 정치적 이념에 앞서서 생태 문명 전환을 위한 공동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는 세상일 것입니다. 이러한 아이들을 위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미래 시대에 인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시민성의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저희는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하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실천으로 배움과 삶을 연결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 자신과 내가 사는 고장 인천에 대해서 이해를 하지 못하고 정체성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는 배움과 삶은 유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글로컬리제이션은 전 지구적 연결성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지역적인 자족성과 순환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그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인천 교육이 세계 시민 교육에 머무르지 않고 인천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추진하는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항상 끊임없이 자문합니다. 아까 앞에서 카메라를 바라보시는 분들이 웃으라고 손짓을 해주셨는데요.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참 웃으며 접근하기는 어려운 주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고민을 하면 너무 심각해지는 주제입니다, 저에게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자문하는 저에게 시인 예이츠의 말은 가끔 답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시인 예이츠는 교육이라는 것이 들통을 채우는 일이 아니라 불씨를 지펴주는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학교를 운영하면서 항상 무엇으로 채워야 될지 급급했던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입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그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저와 또 저와 함께하는 학생들이 마음속에 어떤 불씨를 가지고 있는지 계속 살피고 그 불씨를 지펴주기 위한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말로
제 발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교육감님께 지금 질문을 해도 될까요? 네. 저는 교육감님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방안에 대해서 인천시교육청은 어떤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제가 2020년 인천교육계획에 대한 정책사업 모니터링단이 개인별 모니터링 결과를 내준 데이터를 보고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한 인천의 정책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 의견 중에 189건의 의견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의견이었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고 느낀 것은 학교 현장에서 이렇게 많은 선생님들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 관심이 긍정적이든 의문점이든 그것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흥미로운 점은 그 데이터 안에 어떤 교사의 질문에 대한 아주 훌륭한 답변이 존재하고 어떤 학교에서 운영하는 애로사항이 어떤 학교에서는 우수 사례로도 제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고 특히 인천 고유의 교육과정으로 개발돼서 안착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천에 있는 인적 자원이 이 네트워크의 원동력이 되어야 할 거란 생각이 들어서 단순히 교사의 전문적 학습 공동체라든지 동아시아 시민학교 운영 교사의 모임의 수준을 벗어나서 좀 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담고 있는 전문적 영역에 대한 분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주시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교육감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네, 선생님 발제에 대한 그런 토론 잘 들었고요. 아까 처음 만났을 때 굉장히 떨린다고 얘기하더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아주 프로시네요. 역시 우리 선생님들 참 역량이 뛰어나신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누구와 먼저 연대할 것인가, 또 누가 함께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문제, 또 우리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바라보는 것, 또 지역이 바라보는 것, 또 학부모님들이 바라보는 것, 그런 부분에서 일단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낯설음,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질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들과 어떻게 연결돼서 아이들 성장에 자양분으로 사용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들이 처음에는 잘 잡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 바로 이런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 나가는 그런 교육적 방향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명료하게 만들어 가면서 또 방법도 찾아가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일본이나 중국이나 또 러시아나 이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가 다 이렇게 가까이 있으면서 또 여러 가지 갈등 관계에 놓이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또 이렇게 협력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의 갈등이 끝까지 갈등일 것이다, 이 부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이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3,200만 명이 이미 교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특히 이제 중국과의 인적인 왕래라든가 이런 게 850만 명 1년에, 또 일본과의 한 600만 명, 이거는 사실 굉장히 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서울 다니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왕래를 하고 있고 또 교육을 하고 있고 또 교류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갈등 관계, 또 경제적인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남북 관계의 고착화도 마찬가지죠. 지난번 이 서울에서 열렸던 정전 67주년을 맞아서 이 남북 관계 정전에 대한 한국 전쟁에 대한 시각, 이런 거를 얘기하는데, 미국의 브루스 커밍스 분은 이제 참여를 못 하시고 이제 일본의 하루키 교수님하고 이제 호주
교수님하고 이렇게 참여해서 그 각각의 이렇게 발제하는 내용에서도 굉장히 이 아시아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들이 굉장히 다양한 모습이었어요. 한국 전쟁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도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벌써 67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 관점으로 모아지거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다. 그만큼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방향으로 좀 모아갈 수는 없지만은 희망은 우리 아이들 속에서 교류를 하면서 이웃 간의 어떤 연대라고 하는 부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거의 유일한 희망이 아닌가.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교육이 그런 역할들을 담당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인적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지역사회에서 나가면 이 얘기를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고 또 연설할 때도 꼭 말씀드리는데 지금의 이제 인하대학이라든가 또 인천대학은 중국의 분교를 지금 이제 설립을 하고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런 인천대학교 또 인천교대를 비롯해서 중앙에 있는 그 서울에 있는 그런 대학들도 이 동아시아 부분에 대한 연구나 또는 교류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서도 우리 인천대학에 그 언어를 배우러 몇천 명씩 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지금 인천 지역사회에서의 대학 부분도 이미 상당히 많은 준비들을 우리보다 먼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천의 인천형 직업교육에 대해서 요새 굉장히 집요하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 바이오 셀트리온이라든가 삼성 바이오로직스라든가 이런 바이오 산업의 문제, 그 다음에 인천공항을 둘러싼 MRO, 그러니까 MRO라고 하는 것은 비행기 수리하고 뭐 이런 사업인데요. 이제 MRO 기업들이 인천공항 주변에 이제 형성이 되고 지금 한 2개 정도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종도의 리조트 산업 이런 것들, 그리고 뷰티 산업,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일자리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과연 우리 교육적 준비가 돼 있느냐. 일자리는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준비가 되지 않아서 인천 아이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의식도 이렇게 한편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교육받고 인천에서 행복하게 그런 직업을 갖고 살아가면 좋은데 거기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이런 세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역량 교육을 함께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진로 직업 교육이 동아시아를 향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면에서 기업을 제가 방문했을 때 기업에서 요구하는 것이 바로 그런 다국어 교육에 대한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노동에 대한 가치뿐만 아니라 다국어 교육이 실현이 된다면 우리 아이들에게도 기회가 많이 열릴 것이고, 또 반대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그런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직종에서도 얼마든지 직업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안팎의 필요에 의해서 그런 다국어 교육이라든가 또는 문화 이해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기업에서도 상당히 많은 그런 필요성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지역사회라든가 그 다음에 기업, 대학, 또 직업교육과 연관된 부분, 이런 것들을 지금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무엇보다도 인천이 성장의 그런 기회의 도시인데, 이 기회의 도시에 걸맞는 교육적 준비를 우리가 한편으로는 또 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그것이 또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바로 그런 분들하고 네트워킹을 활용해서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좀 더 구체화해서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자양분으로 삼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유진원 선생님, 도성훈 교육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인천 산곡 남초등학교 김주경 학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주경 학부모님께서는 동아시아 시민학교인 인천 산곡 남초등학교에서 학부모회 회장과 학교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활동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참여하고 계십니다. 학부모로서 동아시아 시민학교 교육에 참여하시면서 열심히 지원하고 계신 김주경 학부모님의 토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인천 산곡 남초등학교 학부모 김주경입니다. 앞서 패널 분들께서 그 동아시아 시민 교육에 대해서 그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동아시아 시민 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학부모로서 느낀 점과 바라는 점만 개략적으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우리 자녀들이 올바른 시민의식을 갖춘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성장할 수 있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교육감님과 또 이 정책을 담당하시는 인천시 교육청 관계자분들과 또 무엇보다도 그 교육 현장에서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교육에 매진하고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포럼을 위해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인천시 교육청이 시행하고 있는 이 정책이 제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미래지향적인 것을 알고 놀랐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그런 미래 계획과 그런 프로그램까지도 선생님들께서는 이미 체계적으로 준비를 해 놓으신 것을 알고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인천에는 초등학교가 253개 있고요. 그리고 중학교는 136개, 총 369개의 초중학교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20개 학교가 올해 동아시아 시민교육학교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우리 인천이 가진 지역성과 특수성에 매우 적합하고 또 세계화 시대, 또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갈 우리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동아시아 교육은 학업 경쟁으로 지치고 또 꿈마저 포기하려는 그런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 동아시아 시민으로서 동아시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긍정적인 연대를 일깨워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아이가 다니고 있는 그 산곡 남초등학교는 올해 동아시아 시민교육학교로 선정이 되어 다국어 교육 및 동아시아 예술문화 프로그램, 동아시아 이해, 동아시아 진로교육, 그리고 세계 시민교육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마을 연계 지역 기반 학습 프로젝트도 학급별로 특색 있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상곡남 초등학교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그 정규 과정에서는 그런 접해보지 못했던 특색이 있는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의 생각과 시선이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느꼈고요. 또 아이들은 세계 시민으로서의 역량을 이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동아시아의 상호 관련성을 이해하고 또 공동의 문제들을 인지하며 또 동아시아의 시민으로서의 자세를 꾸준히 익히고 있습니다. 또한 문화의 다양성, 인권, 지속 가능한 발전, 글로벌 이슈, 평화를 주제로 지역 기반 동아시아 시민교육 프로젝트를 하고 또 그러한 수업에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매우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이라는 그 주제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는 학생들이 직접 삶의 문제를 학습 주제로 선정을 하고 교실 안에서의 수업을 넘어서 지역 조사 학습, 정치 참여 등 교실 밖에서도 학생들이 학습할 수 있도록 해서 아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습득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교육의 효과가 더욱 높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이 같은 경우에는 그 동아시아 관련 교육을 받고 나서 나와 이웃에 대한 이해, 그리고 저희가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역사와 이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천의 역사에 대해서도 많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또 동아시아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서 궁금한 것도 많아져서 제가 학부모로서 같이 해답을 찾다 보니까
저도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그런 관심이 많아지고 아이와 함께 고민하고 대화해보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이 동아시아의 인재를 키우기 위한 이 정책에 계속 투자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면 우리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또 가정에서 또 학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이 글로벌 시대에 걸맞는 그런 포용력으로 또 동아시아 문화권 다른 아이들과도 조화롭게 어울려 지낼 수 있는 그런 정서도 키워주는 노력도 같이 해주시면 더 효과가 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고령화 사회 또 4차 산업혁명, 기후변화 그리고 팬데믹 등 여러 가지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전 세계인이 함께 신뢰하고 협력하여 변화를 이끌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모소대나무에 비유를 하고 싶은데요. 중국의 극동지방에서 자라는 모소대나무는 처음에 씨앗을 뿌리면 4년 동안은 1년에 3cm 정도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5년째가 되었을 때는 하루에 30cm 이상씩 자라서 한 6주가 되었을 때는 15m 이상 정도 자라서 굉장히 울창한 숲을 이룬다고 합니다. 처음에 씨를 뿌리고 4년간은 이 모소대나무가 어떠한 미동도 하지 않고 영양만 축적하고 뿌리를 튼튼히 단단히 내뻗었기 때문에 5년째부터는 그렇게 단숨에 숲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지금까지 해오신 것처럼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가르침을 주시면 우리 학생들은 이 모소대나무처럼 차근차근 역량이 쌓여서 당장에 눈에 보이는 교육 효과는 좀 미미해 보일지 모르겠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청년이 되었을 때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의식이 아주 비약적으로 성장해 있을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단기적 교육 정책에 머물지 않고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교육으로 계속되기를 학부모로서 희망합니다. 자, 제 발언 여기까지고요. 제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저는 교육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학교 인천 지역의 교육 동행으로 암과 삶이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배움이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선생님들께서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학교 교육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알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분 선생님들이 짤막하게 좀 답변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좀 많이 가고 있어서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일단 초등 시범학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규교과 안에서는 4에서 6학년을 중심으로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사회교과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담교과 같은 경우에는 영어 수업 시간에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관련된 영어 온책 읽기를 줌으로 실시간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창체의 경우에는 동아시아 강사를 초빙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 창체 교육 자료를 제작해서 원격 수업 자료로 쓰고 있고요. 또 다국어 교육 동아리를 구성해서 쌍방향으로 원격 수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대면 교육을 생각하고 짰던 교육 계획이었기 때문에 좀 많은 부분 차질은 있었지만 2학기에 접어들면서 학생들이 PBL의 테크놀로지를 합친 PBLT 기반으로 온라인이지만 아이들이 인천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천 깨알 프로젝트라고 인천을 깨우치고 알리는 프로젝트를 제가 자율동아리 친구들과 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기 때문에 협업을 하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고 나머지는 동아시아 시민학교가 추진해야 하는 필수 추진 과제를 모두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주경 학부모님, 그리고 이경미 선생님, 유진원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금 이제
유튜브 채팅창 받기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질문은 잠시 후에 전달을 하겠고요. 혹시 지금 패널로 참여하신 발제자님과 토론자님 중에서 더 질문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학부모님한테 질문을 저는 학부모님이 이렇게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참여하시고 또 제안도 해주시고 정말 놀라웠어요. 또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연수라든가 또는 비대면 교육 방식들을 통해서 아이들뿐만 아니라 가정과 학교가 연계해서 진행이 되면 좋겠다. 굉장히 그것이 좀 와닿는데요. 우리 학부모님의 최대의 관심사는 자녀 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자녀한테 어떤 영향을 끼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성이 없으면은 또 다른 분들은 별로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교육과 아이의 성장과의 관계, 이 부분하고 또 교육청에서 어떻게 더 지원을 하면 좋을 것인지 생각하신 게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포럼 이전에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학교의 학부모로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었고 또 아이를 지켜보면서 저도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아이가 스마트폰을 새 것으로 갖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알기 전에는 제가 그래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더 좋은 것으로 해라 뭐 이런 정도로밖에 답변을 해줄 수 없었는데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공부하다 보니까 세계 시민교육도 관심이 가고 그러면서 이 스마트폰을 하나 만들려면 콜탄이라는 천연 자원이 필요한데 이 콜탄은 민주 콩고 공화국에서 전 세계의 70%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런데 이 콜탄을 채취하기 위해서 그 민주 콩고의 어린 아이들이나 어른들 모두 노예처럼 안전 설비가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채취를 하고 있고 또 이 콜탄이 굉장히 돈이 되다 보니까 이 콜탄을 갖기 위해서 그 민주 콩고의 내전도 끊이지 않고 있어서 희생자도 많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해주면서 또 콜탄을 채취하려고 산을 막 파헤치다 보니까 그 민주 콩고의 고릴라가 서식지를 잃게 돼서 한 77% 정도 그 개체수가 감소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해주면서 아이도 그러면 수긍을 하게 되고 이런 변화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이 단순히 학생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교육이 아니고 학부모들에게도 뭐 온라인 연수라던가 그 외에 뭐 비대면 여러 가지 교육 방식들을 활용해서 우리 학부모도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받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한 2022년까지 이 동아시아 시민학교를 66개로 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잘 계획이 이루어져서 많은 학생들이 더 이 좋은 교육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네, 질문해 주신 도성훈 교육감님 그리고 답변해 주신 김주경 학부모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많은 시청하신 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질문을 선정을 해서 오늘 참여하신 패널들을 통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르게 질문이 좀 주어졌는데요. 먼저 정우탁 원장님께 질문입니다. 유네스코에서 국제 교류나 사업을 하셨을 때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어떤 것이었는지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면 학교 현장에서 벤치마킹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원장님 짧게 좀 답변을 해 주시죠. 예, 제가 아직도 생각나는 거는
뭐 제가 중앙선도교사 때도 소개드렸지만은 호주에서 그 초등학교 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자기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있다 소개하셨는데요. 호주 멜버른에 자기 학교 뒷마당이 늪지어서 그 철새들이 오는데 애들 보고 철새가 날아가는 곳을 좀 조사해봐라 하니까 남태평양, 뭐 필리핀, 한국, 일본, 중국, 시베리아, 그래서 자기 반 학생들을 조를 나눠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한 역사, 문화, 전통, 음악, 음식 그런 걸 조사해서 또 실제 옷을 가지고 와서 입고 보여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모두 다 모여가지고 전교생들이 모인 데서, 학부모들이 모인 데서, 교사들이 모인 데서 그걸 이 전체적인 이제 보여주는 공연을 하는, 그러니까 그 선생님 그 초등학교에서 가르친 과목은 우리 치면 자연, 이 환경 과학 수업인데 세계 시민 교육을 저절로 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느낀 거는 교사의 통찰력, 그리고 그 창의력이면 모든 것은 가능하다. 그래서 저는 그거 하나만 예를 들었지만은 아마 골똘히 생각해 보시면 정말 좋은 이런 교육 매체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 들거든요. 예를 들면 인천 앞바다를 서해를 거쳐가는 많은 그 어족 자원들을 한번 해보면 중국, 한국, 필리핀, 대만 다 엮어낼 수 있으니까요. 이런 식의 창의적인 교육, 그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 하나 말씀드리고요. 또 생각보다 그 의외의 나라에서 세계 시민교육을 열심히 한다, 시민교육을 열심히 한다, 이런 걸 느낀 게요. 제가 중동의 오만이란 나라 무스카트에 한 2번 갔는데요. 오만이란 나라가 엄청 시민교육, 세계 시민교육을 하고 싶어하고 열심히 하는데, 보니까 우리가 아랍 하면 전부 다 뭐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 오만 같은 데는 굉장히 개방적인 나라고 굉장히 시민교육에 관심이 많고, 저보고 한국하고 좀 교류하고 싶은데 좀 그 교류할 때를 소개시켜 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와서 얘기를 하면 아무도 오만에 관심을 보인 이 그 교육청이나 뭐 학교나 이런 데가 없어가지고 아직까지 그 제대로 연결이 안 됐는데, 아마 인천시에서 같은 항구로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관심이 있으시면 오만 같은 나라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우리와 교류하고 싶어 한다. 이게 갑자기 또 생각이 났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 유네스코 아태교육원 하면서 세계시민교육 체험관을 만들었는데, 학생들이 와서 보고 굉장히 행복하게 한 2시간에서 4시간 거기에서 직접 체험을 합니다. 인천시 교육청에서 정말 이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동아시아 시민교육 뭐 이름을 좀 멋있게 해야 될 거예요. 체험관보다 더 멋있는 박물관 혹은 갤러리 혹은 카페, 이런 식으로 해서 학생들이 와서 2시간에서 4시간 즐겁게 게임하면서 배울 수 있는 장소를 만들어 놓으면 저절로 동아시아 세계 시민교육이 퍼져나간다. 나중에 이제 좀 상황이 좋아지면 중국에서, 일본에서, 그리고 전 세계 관광객들이 그 보러 올 수 있는 곳 정도로 만들어낼 수 있다. 굉장히 좋은 아이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말씀하시는 분들은 원장님보다는 조금 짧게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분 선생님께 여쭙습니다.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창체 활동 또 범교과 학습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런지 좋은 아이디어나 사례가 있으면 공유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한 질문입니다. 2분 선생님들 짧게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시범학교의 사례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저는 교재 개발자이기 때문에 교재가 지금 10월에 현장에서 검증을 하고 있는데요. 교재 안에 어떤 내용을 실었냐면 지도서 안에 교과와 연계할 수 있고 또는 창체 범교과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라든지 연계 방법에 대해서 각 영역 성취 기준별로 다 수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너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홍보처럼 되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아이디어나 사례를 공유하기에는 좀 시간이 짧은 것 같고, 우리 인천시 교육청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원격 연수도 마련되어 있고요. 지금 이경미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교재도 시뮬레이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기반 학습을 연계로 해서 동아시아 시민교육 원격 연수 프로그램도 제작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깝게 만나실 수 있는 것은 10월 13일에 동아시아 시민교육 원격 연수에 접속하시면 동아시아 시민교육 방과후나 범교과 학습, 창체활동의 사례를 아주 많이 공유해드리고, 혹시 사정이 안 되시는 분은 아이스톡으로 연락 주시면 제가 가지고 있는 사례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정보까지 이렇게 나눠주셨습니다. 학부모님께 대한 질문입니다. 학부모님 입장에서 원하시거나 또 기대하시는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관련한 뭐 연수가 있으시면 말씀을 해달라는 질문입니다. 예. 네, 저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학부모들이 어린 시절에 이렇게 동아시아 시민교육, 뭐 세계 시민교육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도 우리 아이들과 알고 있는 것과 크게 범위가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뭐 만나서 대면해서 하면 좋겠지만 뭐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줌이나 뭐 웹엑스 같은 그런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아이들이 받고 있는 그 동아시아 시민교육, 다국어 교육, 뭐 동아시아 예술문화 프로그램이라던가 동아시아 이해 이런 내용의 수업들을 학부모들도 받으면 교육의 효과가 많이 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조성훈 교육감님께 질문입니다. 교육청에서 동아시아 시민교육뿐만 아니라 많은 정책 사업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사한 정책들을 조금 합쳐서 추진할 수는 없는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교육감님, 예, 답변을 주시죠.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또는 민주시민교육 공간혁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요. 또 우리 인천형 직업교육, 제가 아까도 얘기를 했는데,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그런 사업들이 동아시아 시민교육과 배치되는 그런 사업들이 아니고, 다 같은 과제가 복합적으로 섞여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다만 그 위기에 있어서 무엇을 위에 두고 아래 분류를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로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동아시아 시민교육 속에 뭐 마을교육 공동체라든가 민주시민교육이라든가 또 이 인천형 직업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세부적으로 집행을 하면서 그 자체가 확장되면 그게 동아시아 시민교육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희들이 좀 우리 선생님들이 또 이렇게 실행할 수 있게 좋은 그런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고요. 또 그것이 어떻게 수업 속에서 좀 잘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례를 우리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대한 안내라든가 이런 거 될 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정된 시간을 좀 넘기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요. 지금까지 미래시민교육, 동아시아 시민교육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에 참여하신 패널분들의 소감을 간단하게 듣겠습니다. 각자 1분 이내로 짧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김주경 학부모님부터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갑자기여서 제가 준비 못했는데 네, 이렇게 동아시아 시민교육, 우리 인천만의 교육에 이렇게 같이 논의할 수 있고 또 제가 제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계속 앞으로도 이 정책이 미래지향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유진원 선생님도. 네. 저도 갑작스런. 제 원고의 제목이 뭐였냐면요. 삶 속에서 배우고 배움 속에서 삶을 찾는 동아시아 시민교육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고 학생들도 그렇고 또 하나의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통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아이들이 되고 저도 잘 살아가는 인천의 시민이 되는 동아시아 시민 교육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교육감님께서는 마지막에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이경민 선생님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네, 지금 8개월 정도 교재 작업을 하면서 저희들끼리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현장에 전달을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었는데요. 저희 교재팀에서는 정말 선생님들께서 힘들지 않고 지금 하시던 훌륭한 교육 안에서 동아시아 교육을 녹일 수 있도록 개발 중이니까요. 안심하시고 기다리시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정우탁 원장님. 예, 그 인천시 교육청에서 정말 그 주제를 잘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주제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유일한 곳이고요. 저는 정말 주제를 잘 잡고 정말 사업도 좋고 하니까 이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좀 지속적으로 가는데 오늘 좀 교육감님이 나와 계시니까 이거 돈 안 들이고 좋은 성과 거두는 것은 사실은 녹목고입니다. 내년도 예산에 동아시아 시민교육에 교육감님께서 좀 가감할 정도로 많은 예산 배정을 해주셔야지 성과가 난다. 그거 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말씀 도성훈 교육감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토론자분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긴 시간 동안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선생님들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지도하시는 그런 방법이나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셔서 저도 많이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정호탁 원장님 말씀처럼 동아시아 시민교육은 용기 있고 참신한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상주의입니다. 이상을 현실로 만들고 변화된 현실로 세상을 바꿔가는 것이 또 교육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이경미 선생님과 유진원 선생님 말씀처럼 동아시아 시민교육의 어떤 생태계나 인적인 네트워크가 단단히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또 현장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지원을 하겠고요. 우리 김주경 학부모님 말씀처럼 당장 눈앞의 성과를 바라면서 조급해하지 않고 모소대나무와 같은 그런 동아시아 시민교육 정책. 사실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키가 154였는데요. 2학년 때 164, 3학년 때 174. 1년에 10cm씩 자랐어요. 그래서 모소대나무 얘기 나왔을 때 제 키 생각이 났었는데 어쨌든 우리 아이들이 좋은 자양분이 될 수 있는 그런 교육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원을 하겠고요. 안중근 의사의 그 미완성이었던 동양평화론 이런 부분들이 우리 교육청의 교육 속에서 완성해 갔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있고 또 유럽 공동체에 대한 이상을 품고 설계했던 동아시아의 장모내가 인천교육청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새로운 변화의 길목에 서 있습니다. 오는 그 변화의 파도를 직시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바를 명확히 설정을 하고 또 그 변화를 희망으로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바로 동아시아 시민교육으로 나타나고 또 우리 아이들의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또 긴 시간 동안 함께 시청해 주신 모든 우리 교육 가족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고 추석 명절 이번엔 집에 가지 마시고 고향 가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지내셔서 우리 아이들의 등교 수업이 잘 이루어지고 또 고3 학생들의 수능이 제 일정대로 이루어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민들의 방역 수칙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포럼을 마무리하면서 온라인 청중분들께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온라인 포럼의 만족도 조사를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 아래 사이트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꼭 참여하셔서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신 의견은 다음 달에 진행할 세 번째 온라인 포럼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동아시아 시민교육을 통해서 인천에서 교육받은 인천의 아이들이 동아시아 인재로 성장해서 학교, 마을, 인천을 넘어 동아시아로 뻗어가는 가슴 뛰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발제자와 토론자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한 달 후에 10월 달에 마을교육을 주제로 한 제3회 온라인 포럼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